위안부, 일본인들은 이안후라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된 여성을 말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일본군에 징발됐는데요.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네덜란드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했던 일본군 장교들을 재판부에 회부했고, 피고 13명 가운데 오카다 육군 소저에게 사형을, 11명에게 최고 20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영면한 인물 중 세계적으로 울림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집중 조명했는데,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본군에게 납치돼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수용됐던 여성입니다. 유럽계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였는데요. 그녀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평범한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었는데, 1991년 고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공개 증언한 영상을 접한 뒤에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제당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모든 위안부 피해자가 죽으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증언을 못했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가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로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이는 데에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기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라고 전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살아생전 일본 천황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타계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법원이 위안부 증언 30년 만인 2021년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도출된다 판결했습니다. 한국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일본 정부는 난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충격은 일본 민간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을 웃돌고 있다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라며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도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BBC는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7년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카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일본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일본은 줄곧 국가 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 면제로도 불리는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라는 국제 관습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아무리 한국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도 국제 관습법상 일본 정부의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가 총리도 논리적으로나 팩트를 기반해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면제 국제관습법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순방 중이었던 모태기 외상은 브라질에서 강경화 장관의 통화를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전했고, 강경화 장관은 이러한 모태기 외상을 마치 떼쓰는 아기를 다루듯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전 외무상은 이렇게 악수에서 악력을 통해 강경화 장관이 고노다로의 손을 하얗게 만들어 한일 신경전에서 일본을 시원하게 눌러버린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는 때를 쓰는 일본의 전화통화 한마디로 외교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일본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촉구하며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 교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 측 주요 외교안보 인사를 만나지 못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미 미국에서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났고 발빠른 외교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새 행정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며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 이어서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추가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전 세계는 누가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성공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느냐의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의 발빠른 외교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슈트래커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발목에 해당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모임 G7의 초대를 받으려는 한국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면서 현재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상회의 G7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투표 형식이 아닌 직접적인 의사표현으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9월 G7 정상회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바로 호스트가 미국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호스트를 하고 있는 국가가 업적으로 원래 G7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9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G11이나 G12로 현재의 선진국들의 모임을 확장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G7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추진하고 한국을 초청한 것을 보면 차후라도 G11이나 G12로 확대를 한다면 한국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놓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G7 정상회의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우리나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의 한국의 선진국들의 모임 G7 참여에 반대 이유로서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자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을 보는 한국의 외교 자세가 기존의 G7의 기본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이유로 미국도 G7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나옵니다. 또한 일본은 여기에 더해 WTO 사무총장직에 출마한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질투 어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해보자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무역 문제에 관하여 WTO에 제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한국인이 된다면 본인들에게 득될 것이 없을 것이기에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걸리는 게 많다는 것이 방증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일본은 이제 한국이 하는 것은 그냥 다 반대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렇게 강하게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로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 중국이 유엔에서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의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G7 참여에 현재의 참여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는 할 수 없더라도 의장국인 미국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참가국은 초청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한국도 이번 미국에서 열리는 선진국들의 모임 G7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초청하기 위해 직접 의사타진을 했을 정도죠. 그리고 이번 모임에 한국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세계에 보여준다면 이는 일본의 거부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죠.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가들이 봤을 때 일본이 하도 반대하길래 의문이 들었는데 한국이 들어오니 오히려 세계적인 문제들이 잘 처리되잖아. 한국의 가입은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으로 참여를 할지라도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와 외교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실제로 2008년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를 초청하여 G8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당시 일본의 초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행동에 청와대는 처음에는 이번 반응이 일본의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따로 보도할 것은 없다고 했다가 아베의 입장으로 밝혀진 후 일본의 거부에 관련해서 모렴치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제사회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 같은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해도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행동은 본인들만의 발악으로 볼 수 있기에 한국 정부가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바로 아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아베의 지지율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현재 일본 내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과 끝도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방역이 실패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또한 연이은 정치 비리도 터지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아베 총리의 노림수, 다시 말해
사태 파악이 덜 된 일본인들에 대한 속임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들을 바라보면 이것들이 일본인들의 종특인가 의심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600년 전 임진왜란 때도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 영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에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칼날을 막기 위해 그 칼날의 끝을 한반도로 돌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발생했었죠. 일제강점기 시절 관동 대지진 사건에서도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본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가 일본 거주 조선인들을 독을 탄 주범으로 몰아가며 일본인 스스로 결집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아베의 행동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의 일본인들은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이라 아베의 이런 행동이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현재 일본인들의 정치의 무관심은 일본 정부의 막 나가는 국가 운영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이렇게 용인하는 결과의 이유로 정치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일본의 정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미를 점점 잃어간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인들은 과거에서부터 정치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현재의 아베도 대를 이어 일본에서 정치를 하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발언권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왜 저렇게 국민들이 나대냐는 반응이죠. 일본인들이 아무리 투표를 한다 해도 국가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그냥 정치가들이 뭘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베 같은 야심가 넘치는 정치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는 이름 하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의 특성은 아베가 한국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꼴이